그래도 장 초반보다 나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K 증시를 만나보고 계실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잘 갔다가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돌발악재 이란 리스크가 딱 터지고 나서 이 전쟁 리스크 이후에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깎였을까 굉장히 연휴 사이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가다가 낙폭을 줄여서 현재 마이너스 2%까지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가 360만 주로 매도 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현재 이 시간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했는데 두 종목 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양 증권사에서 나왔다라는 점 보시면서 이상 무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기존 대비해서 23% 상향했습니다. 1분기 범용 디램 ASP 평균 판매 단가인데요. 상승률 전망치를 전분기 50에서 76%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범용 디램의 경우에는요. 1년 사이에 150에서 186%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삼성전자 올 연간 200조 이상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도 평균 그런 밴드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202조 원으로 그리고 내년은 277조 원으로 예상했고 그거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ASP 추가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2분기 이후 역시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상승률이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키움증권은 26만 원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오늘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올해 영업이익 단 200조 원으로 상향했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내내 키움증권이 언급했거든요. 메모리 가격 급등에 대한 가능성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투자들이 볼 데이터가 뭐냐면 캐펙스, 설비 투자, 그리고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는지, 수익성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존 대비 15%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SK하이닉스 15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올해 168조 원 그리고 내년은 220조 원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버 디램인데 그러니까 전체 디램에서 서버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작년 40%를 돌파했는데 올해는 5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투자분들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밸류의 부담도 적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키움도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올해 영업이익 170조 원 상향했는데 한국투자증권보다 조금 더 올려잡았죠.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LS증권에서 이제 오늘은 거의 중동 리스크에 따른 우리 시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투자에 대해서 중동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텐데 LS증권에서 그 리스크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은 빅테크, AI 투자 사이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날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그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되면 아무래도 AI 투자나 반도체나 그런 주문 같은 경우에 위축이 될 리스크가 있겠죠. 그런 부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최근 3년에서 5년 걸프국 국가들이 AI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탈석유 부분도 있고 당연히 글로벌리 잘 가기 위해서는 친 AI 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값싼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글로벌 전반적으로 운명을 쥐고 있다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겠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
아마존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AI 인프라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맞물린다. 그래서 투자 사이클과 좀 직결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UAE에 굉장히 중요한 AI 대기업이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그리고 AI 이 부분이 얘기되겠죠. AI 순환 투자 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또 UAE 아랍에미리트의 G42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와도 즉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중동 리스크 이 안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LIG 넥스원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다가 다시 도전하는 흐름들,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뭐 65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1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거의 26% 넘게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란이 또 도전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방공 체계에 대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란에서도 추정컨대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런 추정 또 분석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미사일을 날리다 보니까 재고가 떨어지는 흐름들,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간 이유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공급인데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증산 여력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록히드 마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바로 천궁2가 되겠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천궁2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록히드 마틴 무기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가격에 다른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중동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말고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K 방사내는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주요 협력을 하겠다라고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언급했는데 28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수주 잔고 그러니까 수주 창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26조가 넘어가는데 약 6년치 일감 수주 잔고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 급등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에 바짝 따라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이렇게 터졌을 때 은행주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런 리스크가 떨어졌을 때 금융주에게도 좋지는 않겠죠. 보통 전쟁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 금융주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대비해서 금융주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당락 이런 부분도 있었고 외국인이 매도 친 것도 있었고 MSCI 리밸런싱 이런 재평가, 재분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행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 PBR이 0.7배,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0.87배, 그러니까 1배 미만으로 다 떨어진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만에 하나 금리와 환율이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 반등에 대한 탄력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목하셔야 됩니다. 금융위에서 정례 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에서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미적지근 연기되고 지연되고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은행주에게는 있기 때문에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영업 외 손실 처리가 4분기에 됐었죠. KB는 2,633억 원, 그리고 신한은 1,527억 원, 하나는 920억 원이었는데 금융의 정례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적립금이 나올까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하나
하나증권에서는 추가 적립금에 대한 부담은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나타난다면 초과 시에는 1분기에 이거를 좀 반영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배당락 때문에 지난주에 은행주가 줄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은행 배당 기준일이 31일입니다. 삼성카드 배당 기준일이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이런 두 종목은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드렸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은행주 중에 나중에 반등 탄력을 거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언급했거든요. 첫 번째는 리딩뱅크 KB금융이 되겠고 20만 원입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PBR 1배 2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ELS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주주환원 매력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12만 6천 원으로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유일하게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 칠 때 외국인이 유일하게 매수했던 은행 업종 중에 종목이라고 하고요. 4월 밸류업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시사점이 있으니까 이 두 종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BNK 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2조 정도 매도를 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최대 금액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외국인이 7조 넘게 팔았고 그나마 지수가 선방할 수 있었던 거는 개인이 7조 이상을 순매수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서 K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구조적으로 지금 편중,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된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SK스퀘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봤을 때 그게 55.69%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쏠림 구조 현상으로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다 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닌데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ROE가 1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PBR은 역사적인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성장주의 PER은 낮아지고 있는데 가치주의 PER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ER이 높아진 섹터 종목 중에 현대차,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PER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평가된 가치주를 사고 있다는 뜻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탄력을 잃었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주도 한번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BNK 투자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PER 같은 경우에는 21.7배로 2018년 이후 최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주의 PER이 떨어지고 있다는 흐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성장주가 과열 구간일 때 중장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중소형 가치주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이니까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 여기서도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극약 처방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낙폭을 줄이면서 유가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당분간 변동성이 휘날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인데 유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에너지 이런 가격에 또 파장이 생기면서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워낙 이제 수출 국가이니까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의 극약 처방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를 미국 해군이 에스코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항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미군 해군의 배가 옆에 에스코트를 하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더해서 보험, 보증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옵션으로 지금 내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싣고 가는 배들,
보험, 보증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기관 쪽에서 일정 부분 좀 막아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한 이후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장중 8% 넘게 급등했다가 한 4%로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달러 강세 그리고 국제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오늘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이쪽 극약 처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또 충격 아닌 충격 지수에서는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 선행, PER 10.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역사적 평균은 10.8배였습니다. 그 밑을 하회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가파르게 속도 조절 못하고 쭉 올라갔던 우리 증시 밸류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신용 거래에 의한 반대 매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밸류 부담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흐름들, 뭐 일각에서는 4주 혹은 5주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어제 있었죠. 하지만 이거를 앞주 짧고 굵게 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밝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정쟁 장기화는 리스크이고요. 고유가 지수,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유가의 변동성에 따른 한국 증시의 레벨의 차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워낙 약세가 되면 외국인의 이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 수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된 흐름들, 이게 뒷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장중 변동성 이쪽에도 달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략적인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황 봐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14%, 15% 추가적으로 이게 팍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간밤에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가 더 낫다라는 분석을 또 내놔서 또 타격을 입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의 급락에 대한 떨어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동 리스크가 딱 터졌는데 AI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콘텐츠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연이 되면은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저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거고 그리고 과매수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삼성, SK하이닉스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들이 같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술주 중에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건전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종목들은 또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등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고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재무 안정성, 실적 안정성 이런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내린 이후에 국제 유가가 떨어졌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했고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있었다. 일련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국내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란발 충격의 출구 전략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났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
누가 그거를 승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 아들 차남이 최고 지도자에 선출이 됐다는 속보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된 거니까 그럼 강경파인데 이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경제평론가, 시장평론가, 국내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론,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연 이란이 이런 전시 체제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됐던 간에 사실상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끌 힘이 이란에게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는 출구 전략이 보이면 증시는 반등의 탄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의 골자였고 그 내용, 전략까지 제시를 해놨던데 이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인한 본질,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여러 가지 배경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권력의 핵심이 혁명 수비대인데 이들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확전을 하면은 이게 이란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무대응을 나서더라도 이란에게는 부담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가능성을 언급해 본다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결속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라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의 이제 차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될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가더라도 정치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게임 이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보통 이란 쪽에서는 강경함을 과시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한적인 보복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분 같은 경우에 출구 전략을 잘 보시면서 시나리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구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출구가 확인이 된다면 전쟁 리스크를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국제 유가가 무조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의 변화, 이 포인트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어쨌든 이란,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출구가 확인된다면 변곡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지만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 휘둘릴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출구가 확인된다면 변곡점을 기점으로 탄력이 가파르게 반등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 과거 학습 효과를 통해서도 그랬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은 시나리오죠.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 출구가 지연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길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방산, 조선, 전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투자 포인트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방산은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해운, 물류 이런 부분에 비상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조선, 발주에 대한 사이클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조전주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제 안보, 국가적인 인식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의욕이 고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이런 부분, 에너지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메모리 반도체의 재평가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 혹은 대안지이다라고 언급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쪽에 있음을 강조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호르무즈 해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이런 부분, 수입 요런 수출 수입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동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비상 카드로 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이란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봉쇄하면 이게 이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금줄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태로울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고립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을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란이 이 장기전에 대비할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무기 체제가 뭐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안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증권은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자라고 리포트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충격이 맨 처음에는 큽니다. 그런데 이후에 출구가 보이면 급 반전한다. 앞선 페이지에서 언급드린 그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세워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 이 리스크가 실물 지표에 얼마만큼 꽤 오랫동안 전이되느냐인데 그 실물 지표는 통항량, 대기 선박,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이슈 터지고 보험료는 이미 급등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란 보복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의 강도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모쪼록 좀 관리형으로 좀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한 그러니까 엄청 강경파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 2개가 되겠고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권력 승계 이슈입니다. 이거는 통제된 승계, 재편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출구 전략의 체크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확전 이슈나 조기 종료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발빠르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동 리스크 워낙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조금 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동성 파고가 조금 더 지난 이후에 좀 슬슬 담아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한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줄어든 거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이제 책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카타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LNG 이게 세계 1위니까 LNG 플랜트 가동 중단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고객이 쉽게 얘기해서 아시아가 절대 다수입니다. 여기 아시아 고객이 80% 그리고 유럽이 15%. 그런데 카타르 이쪽에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고객인 아시아 그리고 고객인 유럽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바라볼 수 없다.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DS투자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LNG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이쪽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객사를 찾을 때 중국과 한국 중에 뭘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 봤을 때 일단 중국은 자국. 그러니까 중국 내수 이쪽이고 그리고 중동 물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미국 쪽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농후한 국가잖아요. 중국 대비해서.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DS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종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 K조선사의 입장에서는 2가지 호재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가고 두 번째는 발주량입니다. 성과를 보면은 클락슨 성과 대표적으로 영국 쪽 데이터잖아요. 중요한데 지금 2년 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 국내 실제 수주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올해 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성과 비싸니까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고요. 발주량도 늘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2029년 잔여 도크가 60에서 65척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80에서 85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마스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동맹 이런 부분에서 협상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발동량을 늘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성과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K조선사에는 이롭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럴 때 그동안 우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못 샀던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LS증권에서 현대차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로봇 모멘텀은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왠지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의 최근 투자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새만금 9조, AI 데이터 센터 설립 5조, 거의 6조 가까운 금액이고요. 로봇 제조 공장에 한 4천억 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1조 3천억 원, 수전의 플랜트에 1조, AI 수소시티에 4천억 원 정도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반기 로봇 모멘텀입니다. 이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틀라스 초도 물량 인도 이런 부분이 있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유럽은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데 어제였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 꽤 높게 잡았더라고요. 90만 원짜리가 나타났는데 피지컬 AI 핵심 기업이 현대차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언급해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라고 좀 넣어놨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혹시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성장주, 우량주 이런 부분이 있을지 가치주까지 포함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AI 전력 확보, 지속적으로 AI 투자 시대에 봐야 할 그런 이슈였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AI 전력 기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3단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 구조로 좀 짜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또한 뒤에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송전의 개수를 줄이고 인허가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 초고압기 이런 송전 확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동 시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느려지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 발전 이런 부분도 머니코드에서 AI 전력 시대에 굉장히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온사이트란 얘기를 하잖아요. 발전도 병행할 그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류에서 직류로 꽂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변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전력 설비 수요도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력기기 수요가 붙는 흐름들, 3단 구조 공식 이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AI 전력 구조, 송전망 그리고 전력기기 변함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유한타증권이 탑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구조적인 성장 1단계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것을 효성중공업으로 봤고요. 그게 목표 주가 352만 원 올린 그런 직접적인 원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가 확대되면서 실적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LS 일렉트릭 88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주는 산일전기였는데 이 부분도 수익성이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였거든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은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한솔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1만 7천 원에서 37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역시 반도체 쪽을 좀 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올해 전망치를 높여 잡아서 목표 주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재지 쪽 가치를 모두 합산한 흐름들 리포트에 잘 녹여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안타깝게 도 컨센서스를 밑돌게 나왔는데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라고 언급해서 펀더멘털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 쪽 긍정적이고 소재 국산화 이런 부분 긍정적이라서 성장 잠재력이 견고하다.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한 한솔케미칼 앞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요, 중국 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례 정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투자 포인트, 중국 쪽으로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서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에 따른 낙수 효과를 혹시 우리가
미란 사태만 아니면 사실 이런 부분 더 부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수 말고 특정 산업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AI, 로봇, 우주, 항공, 반도체 이런 부분 ETF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장 관련 기술주 우위 전망을 논했습니다. 로봇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중국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춘절에 로봇 기술을 또 과시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트리가 무술을 시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락한 이후에 자가 회복하는 것도 시연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놀라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양호할 것으로 봤고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 궁금하실 텐데 위안화 강세는 보통 중국과 홍콩 증시에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중국 양호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꼭 살펴야 될 것은 살펴야 되니까 중국 이슈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시장은요. 최고의 상승률 역대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3거래 만에 20% 넘는 급락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거래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5배 이상 굉장히 아프게 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래도 19만 원 선까지는 다시금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다행히 외국인이 11거래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285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80만 주 이상 매수하고 있다는 점 달라진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나란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27만 5천 원 매수를 유지하겠다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꺾인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전쟁 리스크, 패닉 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벌어진 일일 뿐 펀더멘털에는 이상무, 그러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3거래 만에 20% 넘게 빠지면서 밸류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직 밸류만 낮아졌을 뿐 실적 전망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안정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수요 대부분 빅테크 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전선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 이거는 메모리 제공 업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서 그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공급망이 불확실성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고객사에서 재고를 쌓아놓는 거, 그러니까 확보하는 그 수요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메모리를 더 쌓아놓겠다라는 의지가 상대 고객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급자들 위치로 봤을 때 일단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이 터지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재고 그리고 현재 만들어내는 물량에 대한 가격 피가 붙겠죠. 프리미엄이 그런 이슈로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가전 산업이 있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이런 부분 봉쇄가 아직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류 상승비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익 기여도가 얼마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제시했는데 0.5%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그런 리스크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거리 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퇴는 아니다. 전진이 있을 뿐 이런 기조는 같고요. SK하이닉스 154만 원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함께 유지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비슷하게 3거래 연속. 그래서 12개월 선행 PBR 같은 경우에
1.96배 그리고 PER은 3.7배로 내려와 있는 흐름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론 두 자릿수 반등세는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발표 임박해서 주가 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를 두고 리포트에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쟁이 반발하면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가에 목매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드렸는데 인플레이션, 그 유가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 이거를 가장 공포심리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격한 수요 감소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품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발적으로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 좀 중단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해 세트 생산량 전반으로 역대 최저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가격 민감도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좀 탄력성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고부가 세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놨는데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유지 그리고 SK하이닉스 120만 원 목표 주가 제시를 했고 삼성전기, LG전자, LG디플, LG이노텍까지 투자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해서 예전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범용 메모리 비중이 높아지고 HBM4 기술 진전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강자로서 향후 수년간 1년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좋게 보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33만 원 투자 의견을 이제 유지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AI 서버 관련해서 고수익 제품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근데 33만 원 목표주가 좀 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 보니까 최상단이 그래도 IM증권이었습니다. 목표가 60만 원으로 올려 잡은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 외국계 증권사와 우리나라 증권사의 그 시각 이런 부분에 좀 간극이 있다는 건 좀 밝혀드립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시했거든요. 그 이유 써놨으니까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두둑하기 때문에 이게 주주 환원 가치로 전이될 가능성,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업황 장기적으로 이익에 대해서는 좀 신뢰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략적으로 투자 분석할 때 예전의 과거 관습 그런 투자 관습은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밸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에서 PER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 사이클 이런 거와 상관없이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잘 벌다 보니까 그 이익을 계속적으로 잘 보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완전히 밸류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부분 언급이 됐고요. AI 시대에 구조적으로 공급 수요 조절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자꾸만 늘어가는 흐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높아진 실적 지속성이 바로 밸류 평가 기준을 달라지게 한 요인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 유의 사항도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40%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과정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AI와 관련해 가지고 설비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리스크로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다라고 봤고 두 번째는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
이런 부분을 한다면 공급 과잉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물론 국내 증권사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권사 역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의사항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투자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TCK, AI 관련해서 소부장 섹터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소재 섹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TCK에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32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이 TCK가 AI 수혜에서 거의 탑픽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부장 섹터 쪽이겠죠. 전쟁 리스크로 뭐 대부분 자산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락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비중 확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오늘 아침에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 절반 이상 57%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1,320억 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가 반도체 소부장 섹터 중에 소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깎아내리는 식각 이쪽에 핵심 부품을 갖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SiC 포스커스링이라는 게 이제 이름인데 이게 AI의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낸드 쪽에서 차세대 메모리라고 볼 수 있는 9세대 낸드용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거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AI용 ESSD 이쪽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쓰일 가능성 이 제품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지금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낸드 제품을 좀 양산을 본격화하는 와중에 TCK의 제품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용 ESSD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HBM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BM4E 같은 경우에 16단 제품 그러니까 최신식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적용 예상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제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국의 신규 고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3대 모멘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오늘 한 13% 다시 급반등의 흐름들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최근 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동 경쟁으로 우량주 이런 성장주 부분이 좀 타격을 받아서 그를 이용하자 밸류 체인 다시 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차 이거는 어제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만큼 좀 떨어진 흐름이고 오늘은 급반등세에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란 분쟁 장기화 시 어떻게 보면은 유가 급등이 변수인데 이게 오히려 좀 강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수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수요가 집중되는데 이쪽에서 돈 벌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 버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평균 한 대 팔면 더 수익이 많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되면 조금 더 투자 전략에 있어서 방향성이 구체화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봇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대차 74만 원이고요. 기아가 24만 원이고요. 현대모비스가 6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떨어진 밸류, 지금 다시 봐야 될 때라고 한 다올 투자증권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YG 엔터인데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최근 보고서 보면 YG 엔터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하거나 올린 증권사가 좀 있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원 이상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IM증권은 이제 빅뱅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20주년 월드 투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10주년 투어 때 굉장히 실적 모멘텀을 좀 잘 가져다 줬나 봐요. 한국,
일본, 홍콩 여기에서 이제 100만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빅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팬덤이 사실 일본과 홍콩에 있거든요. 일본과 중국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중국 공연은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움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팬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고성장 기대감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빅뱅에 대한 그런 월드 투어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려잡은 힘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YG엔터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연차 그룹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이거는 앞으로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는 언급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7,700원에서 72,000원을 올려잡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권사 IM증권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올려잡아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증권은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시각은 이 정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반격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